오늘 그 대선이 끝나자마자 리박스쿨 손현숙 대표에 대해서 수사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보도를 보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적극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손현숙 대표를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손현숙 대표가 거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손현숙 대표의 변호인을 지금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를 저희들이 모시게 됐습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네. 우선 이 사건의 팩트 체크부터 쭉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그 고발된 혐의가 뭔지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너무 빠르게 그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네. 고발장 열람 복사도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고발장을 거의 그대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고발장을 보진 못했지만 그 내용을 추정컨대 네. 혐의를 어떻게 잡았냐면 첫 번째는 부정선거운동죄라고 해서 인터넷 국민광장 사이트에 댓글 감시단 모집을 하고 네. 또 교육 공지를 올려서 리박스쿨과 자손군이라는 단체의 조직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해서 부정선거 운동을 했다. 유사 사무실 운영. 네네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 댓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을 초등학교 늘봉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늘봉교실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일종의 금품 네, 또는 뭐 이게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이익 해서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 부정선거를 했다. 네네,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댓글 활동을 한 거 자체를 네이버 이런 데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렇게 혐의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혐의는 그렇고요. 네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파악한 팩트는 어떤 겁니까? 파악한 팩트는 전부 다 가짜뉴스, 선거 전부 다 공작이죠. 가짜뉴스, 네, 네. 허위사실로 지금 네거티브 한 거다? 네네. 그냥 그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3월 6일이거든요. 네. 3월 9일 그 대선 3일 전에 네. 똑같이 그 신앙님 김만배 그 그 가짜 대장동에 인터뷰가 있었죠. 예. 그것을 뉴스타파 공개하고 JTBC가 받고 네.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전 그거를 막 국민에게 퍼날렸죠. 문자를 몇만 불 뿌리고 이랬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대장동은 윤석열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선거 이게 지금 5월 31일 토요일 날 대대적으로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선거 정확하게 또 딱 3일 전이에요. 네, 3일 전에 갑자기 무슨 국정원 댓글 조작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그 뭐라고 하냐면 정말 무서운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 리박스쿨이라고 정확하게 딱 좌표를 찍은 다음에 그 이쪽 활동하는 우파 이쪽을 잔뿌리까지 제거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발언을 전 국민에게 하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또 기다렸다는 듯이 좌파 언론들이 또 뿌렸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리박스쿨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막 이러는 걸 쇼를 했고 그러면 사세행 민주당이 또 갑자기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게 지금 다 5월 31일 보도 이후에 6월 1일, 2일 이렇게 이뤄진 거고 선거를 치르고 다음 날 아침에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날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 네, 출국금지. 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손현숙 대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박사님한테 아마 연락했을 때쯤 저한테도 도움을 구했었는데요. 이제 원래 이런 일 처음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짜뉴스니까. 그렇죠. 바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는데 우리가 반박을 하면 확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니까 대응을 준비를 하고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를 할 준비를 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
구속이 아. 될거나 출국 금지가 될지 모르셔가지고 당일날 거의 뭐 쓰러질 지경이셨고 정말 막 손도 떨었고 거의 멘탈 터지셔가지고 경찰분들이 오히려 걱정하셔서 물 드시라고 하고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이 오히려 네네 손혜숙 대표의 건강 네네 저보고 좀 살피라고 왜냐하면 네. 막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네네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실 네. 그 법률 상식인데 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누구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경찰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 해라라고 네. 요구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꼭 사전에 변호사 선임이 안 돼 있더라도 누구라도 변호사를 그때 불러서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도 네. 손혜숙 대표의 요청을 받고 네. 압수수색 현장에 그럼 가셨던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손 네. 대표님하고는 제가 31일 날 밤부터 연락을 했을 때, 오후부터 연락했을 때 언론 대응 일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 왜냐하면 손 대표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정하고 예, 예. 설명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악랄한 좌파 언론들의 행태를 알기 게다가 어. 뉴스타파가 한 일이기 때문에 또 잠입 취재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럼 또 그 말 일부를 따가지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요. 확산시키고 그래서 일체 언론 대응하지 말고 김소연 변호사한테 다 넘겨라라고 네네. 해놓은 상태여서 전화를 일체 안 받으셨고 그래서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뭘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모르셨었어요. 아하, 그리고 사무실 앞에는 기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사무실을 한 3일을 못 나가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경찰에서 뭐 이게 지금 고발이 됐는지 고발인 진술이 됐는지 일체 모르다가 제가 시당 기자님들 아는 기자님들을 통해서 그 지금 대표님 자택하고 그 사무실 인사동 사무실 앞에 경찰들이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대로 확인해서 아하. 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손 대표님한테 연락하고. 예. 네, 예. 네, 네, 자, 네. 말씀 중에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뉴스타파입니까? 네. 예. 기가 막힙니다. 거기 이제 98년생 최혜정 기자라고 인턴 기자더라고요. 인턴이요? 네, 예.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기자를 네. 일부러 보낸 거예요. 굉장히 악랄한 게 손 대표님을 5월 24일인가 이쯤에 연락을 해서 찾아와서 네. 약속을 하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가 서부지법 사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자기가 애국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자손군이라는 게 이제 이게 비밀 활동도 아니고 어디 뭐 공작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네네. 또 어르신들이 이제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니까 그런 교육도 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디지털 문맹을 벗어나고 이런 의사 표시하는 활동을 하자라고 내놓고 하는 활동들이었어요. 공개적인 네. 활동이었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특별히 콕 찍어서 이것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손 대표님은 리박스쿨이 자손군을 막 전문으로 뭐 댓글 조작을 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청년이 서부지법 사태 때문에 수사받는 친구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 아파서 애국활동 하고 싶다고 찾아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하니 그 카톡방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준 거예요.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럼요. 네네. 그리고 여성 청년이 흔하지 않잖아요. 예. 애국 활동하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유 정말 그리고 어르신들이 댓글 가짜뉴스 바로잡는 것보다 청년들이 훨씬 더 빠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하.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주고 했더니 뭐 이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동 사무실 다 잘 아시잖아요. 예. 교육 프로그램 브로셔 뭐 이승만 뭐 역사 탐방 뭐 이런 것들 쭉 많이 있잖아요. 교육 자료 네, 많고 네, 또 네. 거기는 그 사무실 비용도 많이 나오고 열악하기 때문에 육군 뭐 구국동지회 이런 데들 또 몇 군데가 공유 오피스로 쓰고 아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붙여놓은 강의안 이런 것들이 네.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손혜숙 대표님이 원래는 역사 지킴이가 뭐 주 활동이지만 네. 윤석열 정부 이후로 뭐 그전부터 늘봄학교라는 것에 강사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민간 자격
아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한 게 있었는데 네. 그것을 또 콕 찍더니 음. 자기가 2대 사범대를 나왔다고 했는지 정확하지 않아. 2대 사범대를 운운했대요. 그러면서 평소 늘봄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이거 나도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침 이거 5월 27일 그때 강의 있다. 와서 들어라. 너무 고맙다. 와서 이거 창의 지도사 1급 따면 그 늘봄 강사 채용할 때 이력서에도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과정이다. 안내를 해줬대요. 본인이 2대 사범대에 운운을 해서. 네. 그랬더니 이제 강의비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24만 원짜리래요. 근데 98년생이고 청년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손 대표님 아시잖아요. 어려운 청년들 또 애국 활동하고 또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 후원금 받고 하면은 장학금도 나눠주고 또 백일장 대회도 해서 또 장학금 그래요. 주고 이런 예. 것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강의비가 부담되면 우리가 애국 활동하는 청년들 또 열심히 하려는 청년들 취업 지원 차원에서 장학금도 주고 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걸 듣고 하는데 또 당일인가 마침 조정훈 의원실에서 이제 그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교육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정책 제안을 하고 지지 선언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었나 봐요. 아하, 예. 여기를 간다고 준비를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네. 지지 선언장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어요.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관계없는 병렬적 활동이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다 이야기를 해서 한 거를 댓글은 댓글대로 만약에 자발적 댓글 활동이 여기가 무슨 막 DDD 리스트나 그 딴지일보 이런 데서 하는 DDD 리스트나 송가혁 그 이재명이 한 7,000명씩 하는 그런 화력 좋은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몇 명 안 되는 그냥 자발적인 기사 공유하고 이러는 정도 활동인데 이걸로 약하다 싶으니까 이게 범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봄 교육이라는 걸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고 이걸 미끼로 댓글 부대를 모집을 했다.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지 선언까지 갔다. 아하. 김문수 대선 후보랑 관계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아하, 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선거 공작을 한 겁니다. 그 뉴스나파 원래 하던 짓들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악랄한 건 예. 인턴 기자, 어린 꼬맹이 기자를 잠입을 시켰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손 대표님은 거기서 충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네. 네. 만약에 경찰이 이런 식의 네. 잠입 함정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수사 자체의 그 적법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위법 수사로서 다 증거 무효되죠. 그런데 이게 뉴스타파라고 하는 데서 이걸 하니까 이게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사실 뭐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는 뭐 증거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네. 보도 윤리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요. 근데 예. 저희는 이제 불법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한 거라서 이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강의 내용을 또 몰래 녹음하고 전부 영상 찍고 했단 말이에요. 아하, 네, 예. 이런 것들도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네. 네, 그리고 또 업무방해부터 시작해서 뭐 당연히 정통망법 위반이나 이런 네. 것들은 전부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그 사태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왔는지는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됐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몇 가지 활동이 있어요. 네. 리박스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리박스쿨은 그 근현대 그게 이승만 박정희의 리박. 그렇죠. 예. 네. 그 우리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이제 좌파 이념 편향적인 교육이 저희 세대 또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선교조식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근현대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그 손효숙 대표님이 이제 공직에서 퇴임하신 후에 네. 이런 여러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든 단체고요. 그건 네, 일종의 네, 그 네. 시민 활동하는 단체군요. 그렇죠. 그럼 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과, 업적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라고 네. 하는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승만 학당부터 해서 뭐 그렇죠. 박정희 운암 네트워크 예. 뭐 되게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 네.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리박스쿨은 우리 손 대표님이 특히 이제 청소년 교육이나 청년들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좋은 활동 많이 해요. 역사 투어를 아하. 한다거나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일장 대회 저희 딸도 참여했었었는데 네. 백일장 대회를 한다거나 아이들 뭐 교구 가지고 만들거나 이제 음. 뭐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하. 네. 예.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러 이제 그 뭐 디지털 문맹 교육도 네.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 시민 사회는 제가 조금 안타깝게 본 게 이제 모여서 포럼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사실 에코 챔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확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이제 손 대표님 여기 리박스쿨을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좌표를 찍었나 싶은데 여기는 딱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다 가서 얼굴 비치고 이런 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 몰라요. 예. 예. 이분들이 진짜 활동 조용조용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 출신 청년들이 지금 탄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감사한 교육 많이 잘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 지원은 보조금 받거나 이런 데도 아니에요. 네네. 소소하게 진짜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해준 회원들하고 일부 기업가들의 어떤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의 네. 지원으로 그 교육봉사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그리고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네.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 목적에서 알겠습니다. 만든 곳입니다. 그 리박스쿨과 네. 요 댓글 공작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제 이른바 댓글 공작. 리박스쿨과 관계가 없진 않죠. 왜냐하면 그 리박스쿨과 아까 공유 오피스 쓴다는 여러 네. 시민 단체들 있잖아요. 네네. 가보면 우리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님이 하시던 뭐 무슨 운동이었지? 신문명. 네, 신문명 운동에서 그 국회의원들 전원 퇴진 운동 뭐 아니면 그래요. 또 뭐 그 특권 특권 폐지 운동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저기 민주당 해산 정당 그래요. 해산 위원정당 해산 네, 운동. 예. 네, 그런 것들도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쨌든 좀 장소적으로 장소 제공을 조금 공유를 하다 보니 네네.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걸 알리기 위해서는 SNS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예.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방문하시는 사람들 중심으로 SNS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만든 게 이제 자손군이에요. 네. 자손군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손으로 뭐 이렇게 직접 우리 손으로 자손. 네, 뭐 또 활동도 하고 의사 표시도 하고 그럼 이렇게 일종의 하자. 손가락 네. 혁명군 같은. 네, 맞 똑같이 그런 따라 개념이네.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네. 음. 왜냐하면 좌파가 그걸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 시민 교육이죠, 말하자면. 네네. 네, 민주적인 활동을 좀 해보자. 이 SNS 활동이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우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구심점 역할을 좀 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그거하고 늘봄학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아무 왜 관계가 그거를 없습니다. 그렇게 엮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손군 활동이라는 것만으로는 네. 지금 우리 박사님 핸드폰에도 카톡방 한 이번 선거 관련된 데가 한 몇백 개 되실걸요? 네. 좌판이 우판이 저도 민주당 쪽 텔레그램도 초대 엄청 많이 받아 있거든요. 제 연락처 있는 사람들은 다 초대해서 서로 기사 공유하고 네, 그렇습니다. 열받는다 누구 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수준을 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면 전 국민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네. 핸드폰에 카톡에도 네. 그 개딸이나 이재명 것들이 뭐 자꾸 들어와서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고성국 박사님 채널 보시는 분들께 제안 드리는데 네. 혹시 개딸들 이재명 지지하는 모임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 초대 받으신 분들 있으면 거기에서 활동했던 댓글 그리고 또 누구 어떻게 해라 김문수 욕해라 뭐 아니면 기사 공유해라라고 지령 내리거나 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캡처 좀 해서 박사님한테 제보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공 받아서 네. 변론하는데 좀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약하다 싶으니까 네. 대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회의하고 뉴스타파 그 제일 총책임자부터 그
탐사보도 팀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 인턴 기자한테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강의를 하나 좀 듣고 싶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관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의심이 네. 되는데 뭐냐면 이제 보통의 언론사들은 잠입 취재를 할 경우에 그냥 아주 경력이 일천한 인턴 안 보내요. 그렇죠. 네. 이게 상당한 중견 기자를 보내서 네. 또 한 명 보내는 게 아니라 2명 정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서 이제 잠입 취재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거를 데스크에 보고를 해요. 네. 이 정도로 물건이 되겠습니까? 네. 야, 그거 좀 약하다. 언어 대목을 좀 더 캐라. 이런 식의 기획 회의를 계속 하거든요. 네. 잠입 취재를 시킬 때는 뭔가 큰 이른바 이 특종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완성도가 있어야 돼.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새내기 인턴 기자 하나가 뭐 대충 써가지고서 그냥 갖다 주면 바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도 그런 식으로 뉴스타파의 그 뉴스 책임자 최소한 네. 뭐 오너까지는 몰라도 네. 뉴스 책임자 수준에서는 계속 이거를 점검하고 컨트롤하고 추가 지시하고 했을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리박스쿨 한 군데가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후속 보도들 나오는 거 쭉쭉 보잖아요. 네. 뭐 자유연대, 대한교조, 우남네트워크 제가 여기 정리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교육 정책이었던 늘본 교육까지도 다 타겟이에요. 거기에 관계된 전국 어떤 선생님들이나 네. 어떤 우파 시민 사회를 잔뿌리까지 뽑겠다라고 작정하고 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도 써놨지만 박사님도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뉴스타파한테 경고했어요. 니네 잘 걸렸다고. 2017년 촛불 광풍 때 우리 경찰 청장들 거기 라인들이나 기무사나 다 댓글 공작으로 적폐청산 막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그거 차원이거든요. 이제 여기 우파 시민사회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그때 2017년엔 김소연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2025년에는 김소연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뉴스타파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도 큰일 났어요. 왜냐? 자. 자유 우파 시민사회는 우리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예, 열악하죠. 네, 정말 어렵게 어르신들이 푼돈 모아가지고 청년들 독려하고 진짜 어렵게 눈물 나게 운영되는 곳들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지저분한 곳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좌파 시민사회는요 민주노총 자체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산하나 거기 연계된 전교조나 또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들은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 네. 이런 데서 보조금, 운영비, 인건비, 여러 사업비 전부 지원받아요. 기업들로부터도 많이 받아요. 기업들로부터 많이 박원순이가 받아요. 그걸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잘 걸렸다 전수조사하자. 지금 왜냐면요. 리박스쿨 하나 이거 민주당이 좌표 찍고 국회의원들이 막 방문을 하고 이재명이 발언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육부를 쪼아가지고 교육부 지시로 다음 날 6월 1일 여기 늘봄 강사 출신들이 서울에 이제 한 10군데 파견돼서 네. 늘봄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쪽에서 그 사람들 즉시 해직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1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불법 해고네. 그럼요. 예. 네. 근데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교육부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률 지원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윤석 대표 개인의 문제기도 하지만 네네. 이분들 밥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률 조력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가처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변호사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할 거면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드릴 건데 전수조사해라. 민간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YWCA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는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은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네,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요. 우파는 여기 지금 진짜 자기 돈으로 운영되고 소소하게 기업에서 조금씩 독지가들이 해주고 하는 걸로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잡아 돌리겠다고 한다면 똑같이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와 연계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지지 선언한다 그러니까 나도 가도 되냐고 해갖고서 잠입 취재한 기자가 뉴스타파 기자가 거기까지 간 모양인데 네.
제가 알기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은 최소 수백 개 단체가 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수천 개 단체가 했을 수 있고 그럼 이거 다 수사하겠다는 건가? 네. 저는 지지선언 매일매일 했는데. 그리고 뭐냐면요. 네. 이제 손영석 그러면 대표. 저 이재명이 지지 선언한 것들도 그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겠죠. 네. 이제 그쪽은 다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죠. 다 야, 수사해야죠. 김소연이한테 딱 걸렸네. 네, 다 걸렸죠. 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뭐냐면 어제도 제가 좀 말을 했는데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랑 연결하려면 지금 연결하세요. 제가 김문수 캠프에서 중앙 전선대위에서 위촉장 3개 받았고 대전 선대위에도 이제 저 활동을 하니까 하나 4개 받았거든요. 총. 네. 김소연이 김문수 최측근이야. 해봐 한번. 네. 왜 그걸로는 보도 못하니? 네. 그러니까 제가 손유석 대표를 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무법인 총괄 대표가 황우여 대표님입니다. 네, 공동 선대위원장이고 그 공천 관련해서도 다 활동하셨잖아요. 그렇게 엮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났던 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제 젊은 기자들이 새벽까지 1시까지 이제 네. 기다렸다가 손 대표님 막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 이제 울고 이러 힘들어하시니까 차에 이제 태워드리고. 그 아주 순한 분이셔. 네, 네, 그냥 정말, 네.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 만나면 웃음부터 웃거든. 손자가 5명인 정말 애기들 이뻐하는 되게 다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뭐래냐면 이분 이제 우정 공무원으로 일을 이제 퇴직을 한 40년 넘게 하시고 퇴직을 하셨나 봐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뭐 전혀 관계없는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왜 역사 교육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뭐 김제동도 헌법 강의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제가. 네. 김제동은 수천만 원 받고 강의해요.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대덕구에서 뭐 강의료는 이제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못 받으니까 행사료로 해가지고 뭐 헌법 콘서트 뭐 이래가지고 1,500만 원 받으려다가 제가 대전 시의원 때 막았거든요. 난리 쳐가지고 아니 김제동도 헌법 강의를 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애국활동 하겠다고 하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걸 왜 니네가 뭔 상관이냐고. 네,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네. 아니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극우단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박사님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연락드렸죠. 극우라고 하는데 싹 다 고소하시라고. 네.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언론중재위 제소도 했고 네, 지금 네. 그 사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아주 신난 모양인데 극우몰이해서 적폐청산 또 피바람 한번 일으키고 싶은가 본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났어요. 한 번 당하지 2번 안 당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이 리박스쿨의 손윤숙 대표 대선 3일 전부터 시작된 저 정복 주사파들의 극우몰이와 댓글몰이, 댓글 공작몰이로 지금 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손윤숙 대표의 변호인으로 오늘 나와서 우선 리박스쿨과 이른바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터무니없이 김문수 후보 쪽과 연계시키려고 하면서 그 뉴스타파가 인턴 기자, 정식 기자도 아닌 자를 잠입시켜가지고 했던 그 행태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싸움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것이고요. 절대 그 위축되지 마시고 싸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은 일단 두드려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려 놨을 때 위축되면 당해요. 근데 저것들이 별 증거도 없고 팩트체크도 잘 안 난 상태에서 지것들 프레임에 맞춰서 그냥 두드렸을 때 박살을 내버려야 깨갱하고 꼬리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어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취지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쭉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함께 지금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진 졸지에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손윤숙 대표와 유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한테도 여러분들 좀 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 말씀. 네네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김문수 후보께서 그 뜨락이라는 뭐 식당에서 네. 손유석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같이 오래 알고 지냈다라는 증언을 또 A 씨라는 사람이 한걸 뉴스타파 후속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거 사실관계 알려드릴게요. 예. 그 김병수라는 뭐 해직 공무원이 있대요. 서울시 해직 공무원이 자유 노조를 만들겠다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경사노위원장 시절에 찾아오고 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축하 파티를 한다고 뜨락에 초청을 했대요. 자유우파 시민사회도 초청을 해서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 손유석 대표가 가서 밥을 먹고 그때 김문수 대표한테 우리 후보님한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손유석 대표를 아는지는 모른대요. 그게 다래요. 자,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알고 지낸 거 아닌가요? 기자들이 계속 그러길래 아니 그러면 저기 호주 가가지고 몇 박 며칠 동안 같이 골프 치고 골프 카트 타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고 나무 안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도 모르는 김문기 모르잖아요. 이재명은. 네, 제가 그래서 뭐든지 다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네, 그리고 박사님 하신 말씀처럼 자, 우리 우파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SNS가 왜 중요한지 손 대표님이 절실히 느끼셔서 이걸 하자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방어하면 안 돼요. 쟤네들 상대하는 방법은 공격밖에 없습니다. 방어할 필요 없어요. 공격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투지를 갖고 해주셔야 나라 안 망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가 김문수랑 40년 형 동생이라고 여러 수백 번도 얘기했는데 왜 아직 나를 공격 안 하지 이것들? 근데 전 밥 먹은 식당 알려준다고 했는데. 자, 김선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